높은 소리 서재TV. 안녕하세요. 북가이드 높은 소리입니다. 오늘의 책은 말그릇, 비울수록 사람을 더 채우는 말그릇입니다. 소통에 관한 책인데요. 말그릇이라는 독특한 개념어가 쓰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그런 작품입니다. 코칭 전문가인 김윤란 님이 쓰시고 카시오페아에서 2017년 9월에 발간됐습니다. 발간 이래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이 책으로 인해서 방송에도 출연하고 김윤아 작가님의 강연 활동이 무척 바빠지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책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색다른 통찰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책입니다. 소통에 관한 교과서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고요.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은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말그릇의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총 5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파트 1, 말 때문에 외로워지는 사람들. 말그릇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파트 2, 내면의 말그릇 다듬기. 여기서 감정과 공식과 습관에 대한 좋은 내용들이 나오죠. 파트 3, 말그릇을 키우는 듣기의 기술. 경청의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파트 4, 말그릇이 깊어지는 말하기 기술. 여기서는 질문하는 기술에 대해서 다룹니다. 파트 5, 사람 사이에 말이 있다. 씨름의 방식과 왈츠의 방식을 이야기하면서 책을 매듭 짓습니다. 이 책을 4개의 핵심 문장으로 압축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담는 그릇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말 그릇의 크기가 말의 수준과 관계의 깊이를 좌우한다. 말은 당신을 드러내므로 마음이 변하면 말이 변한다. 자신이 말을 주도해야 말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작은 말그릇과 큰 말그릇의 특징을 비교합니다. 작은 말그릇은 말을 담을 공간이 없습니다. 조급하고 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차분하게 듣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 입장만을 설명하면서 이해받으려고 합니다. 그만 좀 해, 나도 힘들어. 너 때문에 그런 거야. 객관적으로 말이야. 다 그렇게 생각해. 이런 말들로 남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듭니다. 큰 말그릇은 많은 말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며 고정된 관념을 고집하는 대신 맥락을 이해하려 하고 상대방의 말 속에서 본심을 찾으려는 유연한 태도를 지닙니다. 작은 말그릇은 말이 쉽게 흘러넘칩니다. 자기 말만 하고 상대의 말을 가로채고 과장된 말을 사용하고 두루뭉술한 말 속에 자신의 의중을 숨깁니다. 큰 말그릇은 말이 쉽게 새나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안쪽 어딘가에 떠돌고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세밀한 기술로 물어주고 경청하고 기다립니다. 작은 말그릇은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지만 큰 말그릇은 필요한 말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작은 말그릇은 통제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너는 모르겠지만 내 말 좀 들어봐. 이런 말들로 주도권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큰 말그릇은 소통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랬구나. 더 말해봐. 내 생각은 어때? 이렇게 소통하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작은 말그릇의 전반적인 특징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강요하는 것이고요. 큰 말그릇의 특징은 상대에게 질문을 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작은 말그릇에서 큰 말그릇으로 말그릇을 키우기를 원한다면 그 이유는 누구에게나 부끄러운 말의 민낯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끄러운 말의 민낯을 묻는 질문들이죠. 당신의 말이 어떻게 바뀌길 바라는가? 그것을 바라는 이유는 당신이 자주 하는 말 중에서 당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은 무엇인가?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혹은 어떤 사람에게 후회되는 말을 자주 하는가? 당신이 말을 통해 드러내고 싶거나 또는 감추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지금껏 말이나 관계의 변화를 위해 노력한 것들은 무엇인가? 잘못 뱉은 한마디 말 때문에 관계를 상하게 하고 후회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말그릇을 키우는 요령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말그릇을 큰 말그릇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선 나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사람들은 말 그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말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나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말의 장막을 걷어올린 후 그 말의 밑에 깔려있는 숨은 이유를 찾아내야 무엇부터 다시 시작할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그릇을 키우기 위해 내가 관찰하고 이해할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공식,
그리고 저절로 튀어나오는 말의 습관입니다. 말그릇을 키우기 위해 나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속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잘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잘 듣는 경청의 기술과 상대방의 속에 있는 말들을 꺼내주는 질문의 기술입니다. 경청이나 공감, 질문은 소통에 있어서 중요하고 당연한 요소입니다. 이 책에서도 정리가 잘 되어져 있고요. 저자의 통찰이 돋보이는 대목은 말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나를 관찰하고 이해하라는 대목입니다. 말 한마디 속에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감정과 공식, 습관이 녹아 있습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공식과 습관을 이해하면 말그릇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관찰한다는 것은 순간의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오리지널 감정을 알아차려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리지널 감정을 외면하면 잘못된 감정을 선택하여 표현하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걱정이 되는데 화를 냅니다. 서운한데 짜증을 부립니다. 마음과 일치하는 말을 하는 능력은 넉넉한 말그릇이 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오리지널 감정을 알아차려야 마음과 일치하는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감정이 미묘하게 원래의 색을 바꾸기 때문에 진짜 감정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처음에 가졌던 기대가 무엇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 뇌가 인식하는 것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따라서 몸의 감각에 집중을 하면 몸이 하는 말을 듣고 오리지널 감정을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감정은 출현, 자각, 보유, 표현, 완결이라는 5개의 단계를 거쳐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출현이란 감정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몸은 뇌가 인식하는 것보다 빨리 자극에 반응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호흡이 가빠진다, 땀이 난다, 체온이 상승한다, 심장 소리가 빨라진다, 혈류가 빨리 흐른다, 이런 등등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려면 조용한 방식으로 말을 걸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각이란 떠오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작업입니다. 감정은 페이스트리 빵처럼 여러 층으로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정확한 감정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감정이 순식간에 얼굴을 바꾸는데요. 정확한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억압과 조정을 경험한 이들은 낯선 감정을 만나면 빨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감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오리지널 감정 속에 원래 말하고자 했던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인식할 사이도 없이 흘러가 버리는 감정을 찬찬히 바라보면 본질적인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떠오르는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보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자기 감정을 만날 수 있고 보유할 수 있는 힘은 자존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알아차린 감정을 무작정 쏟아내지 않고 말그릇 안에 보관하려면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존감이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존중,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자기 효능감입니다. 이 두 가지 심리적인 기반이 있어야 부정이든 긍정이든 감정을 품고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감정이 흐르는 다음 단계는 표현인데요. 표현의 핵심은 오리지널 감정을 훼손시키지 않고 적절한 말로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담가두고 발효시키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자의 표현이 재미있죠? 감정을 딱 그만큼 어울리는 양과 색으로 표현하려면 언제나 약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째는 폭포수형입니다. 있는 대로 쏟아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스타일이고요. 본인 스스로는 뒤끝이 없다고 하지요. 그러나 정확히 말한다면 감정을 책임질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호수형인데요. 표현하지 못하고 담아두는 스타일입니다. 감정 노동에 해당하죠. 장시간의 노동을 버틸 수 있는 장사는 없습니다. 결국 고여진 감정은 썩게 되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적절한 표현은 결국 수도꼭지형에 해당합니다.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표현하는 것이죠. 출현, 자각, 보유, 표현의 과정들을 제대로 거친 감정들은 제 역할을 다하고 깔끔하게 사라집니다. 이를 완결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반면에 어설프게 만나거나 회피한 감정은 찝찝하게 찜찜하게 가슴에 남게 됩니다. 감정과 더불어 알아차려야 할 것은 내 안에 형성된 공식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신념어라는 용어를 즐겨 쓰는데요. 특정한 사건 경험이 오랜 시간에 반복되면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로 자리를 잡습니다. 머릿속에 공식을 형성하죠.
이렇게 개인마다 다르게 형성된 공식의 차이가 관계의 갈등과 오해를 일으킵니다. 평소에 내가 자주 하는 말, 잔소리처럼 되풀이하는 말, 발끈하게 되는 말, 의견 차이를 만드는 말, 이런 말들 속에는 자신만의 공식이 숨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담는 말 그릇이 넉넉하려면 한 가지 공식에 묶여 있지 않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소신 있는 의견이나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상대의 공식을 이해하면 동의할 수는 없어도 인정할 수는 있게 되지요. 성숙한 대화를 위해서는 사람마다 가진 공식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문제가 아닌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정과 공식을 알아차렸다면 내가 지닌 말의 습관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말은 모방학습의 원리를 따르죠. 자주 듣고 보고 배운 말은 기억에 저장이 되고 익숙하게 튀어나옵니다. 자신의 말 습관은 스스로 자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거나 지인의 피드백으로 객관적으로 관찰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보면 표정이나 말투, 언어 습관 등을 교정하기가 용이해집니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다 보면 고민이 필요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그릇을 키우기 위해 나를 관찰하고 이해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두 번째 파트, 상대를 잘 듣고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그릇이 큰 사람들은 대화 속에서 경청을 통해 기다림을 실천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창조적이며 관계적인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경청은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말하고 싶은 욕구를 다스리는 동시에 상대방의 말 속에 숨어있는 의미와 속마음을 파악해내는 것이죠. 무엇을 들어야 잘 듣는 것인가? 저자는 경청을 3F로 정리합니다. Fact, 사실을 듣는 것이고요. Feeling, 감정을 듣는 것이고 Focus, 핵심을 듣는 것입니다. 사실 듣기란 상대가 말한 내용들을 정리하며 듣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 속에서 건너뛰기나 군더더기, 과장을 제거하고 간략하게 요약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감정 듣기란 말하는 상대방의 진짜 감정을 확인하며 듣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이죠. 공감에는 힘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눈빛, 표정, 목소리, 자세 등을 관찰하여 말하는 사람의 진짜 감정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이름을 불러주면 감정은 재빨리 해소되고 소멸됩니다. 핵심 듣기란 말하는 사람이 표현은 못했지만 알아주었으면 하는 속마음이나 핵심 메시지를 발견하며 듣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 무엇에 실망해서 화가 난 걸까? 그가 정말 해내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이런 물음을 품고 상대방의 핵심 메시지를 찾아 읽어주면 부정적인 감정이나 말이 출구를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질문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생각이 뚜렷해지고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좋은 질문은 월척을 낚는 낚싯대와 같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오픈 질문법을 소개합니다. 대화의 예제나 질문의 샘플은 책을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제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픈이란 5가지 질문의 첫 글자를 모은 건데요. O는 opened question, 열린 질문입니다. F는 if question, 가설 질문이고요. T는 target oriented, 목표 지향 질문입니다. E는 emotion question, 감정을 묻는 질문이고요. N은 neutral question, 중립적인 질문입니다. 열린 질문이란 잠재되어 있는 생각과 의견을 풍성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가설 질문이란 가상의 제약을 넘어서 다양한 입장과 관점에서 생각하게 해주는 질문입니다. 목표 지향 질문이란 미래의 목표에 초점을 맞춰서 긍정적인 힘을 이끌어내는 질문입니다. 감정 질문이란 말하는 사실보다 말하는 사람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심정을 헤아리는 질문입니다. 중립적 질문이란 생각이나 의도, 감정을 강요하지 않은 그런 질문을 말합니다. 씨름에서 두 사람은 동지가 아니라 적입니다. 반면 왈츠는 두 사람이 동행이죠. 씨름의 방식이 아닌 왈츠의 방식으로 관계하고 대화하라는 것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의 감정과 공식과 습관을 살피고 경청과 질문으로 상대를 헤아린다면 우리는 큰 말그릇으로 풍성한 관계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높은 소리 서재TV